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자, 빨리빨리. 경화는 오랜만에 비안도로 향했다. 비안도에 이제 경호사가 처음 발을 들였던 것은 이제 전봉준 장군 처형 당하고 쫓길 때요, 쫓길 때. 그때 이제 누구의 도움으로, 서석사의 도움으로 거기 가서 배를 타요. 비안도로 향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오랜만에, 왜 오랜만에 가느냐면 이제 그 사이에 전봉준 장군이 죽고 전봉준 장군의 둘째 딸 전옥년이를 이제 고금당에 갖다 놓고 고금당과 비안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부산항의 부안항이죠. 부안 변산반도, 변산, 부안, 거기에서 이제 군산에서 배를 타고 다녀요. 오늘은 이제 부안항에 도착해보니 여기저기서 몰려든 어부들로 이미 배를 기다리는 어민들이 북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린내와 함께 살아보겠다고 바둥대는 민초들의 땀내음과 어우러져 차라리 정겹게 비린내죠, 비린내. 예. 그 바닷가에 가면은 비린내가 많이 나요. 군산도 비린내가 많이 나도. 경호는 한동안 가보지 못한 비안도 식구들의 안부도 궁금하고 서당목의 학동들도 그리웠어요. 예. 경호사가 이미 여기는 이제 다 털을 닦아놓은 뒤로 가는 거죠. 이번에는 맘먹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자꾸나.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서당목은 열어놨는데 그 누구 있어? 영배, 김영배, 그 다음에 정복동, 정복동의 아들이 누구야? 정정근이. 지금 정정근이 살아있죠. 정정근 어르신 지난번에 우리가 통화했다, 여기. 통화했어. 그 뒤로 이제 못했는데, 살아 계실 때 이제 그 잘골샘을 해서 경화선사 둘레길을 해보려고 하는데, 김영배 어르신의 며느리 살아있어요. 신기하죠. 며느리도 만났죠. 그 다음에 배가 왔다, 빨리 타자. 사람들이 순식간에 우르르 몰려들어요. 응? 어민들은 특유의 소리를 지르며 순식간에 배에 오르니 어민들이 배에 오르기가 무섭게 배는 벌써 비안도를 향해 재빠르게. 비안도는 그 가력도항에서 타보니까 5분 걸려요. 부안에서는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이제 가력도항이라고 새만금 방조제 있잖아요. 새만금 방조제 옆에 가력도항이 생겼죠. 거기서 타면 5분. 그래서 그냥 배를 탔네 하면 배를 내렸네요. 벌써 비안도를 향해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눈앞에 보이는 비안도가 눈앞에 그냥 보여요. 바로 보이는 데서 타는 거예요. 손에 잡힐 듯 둥둥 떠 있었으니 순식간에 선착당에 닿았다. 경호는 떠밀리듯이 생선 침짝에 치여서 굴러가듯이 겨우 육지에 발을 디뎠어요. 응? 비안도에. 아이고, 훈장님 오셨습니까? 오메 오랜만에 오셨단 게요. 아이고, 현상님 이래가면서 비안도는 면적이 매우 좋고 쬐끄만해요. 손바닥. 인구도 거의 사람이 살지 않은 외딴 섬이었고 분산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43km 떨어져 있으며 고군산 반도의 최첨단의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요. 멀리 떨어져서 위에서 바라다 보면 비안도를 항공사진으로 찍었는데 그게 날아가는 기러기 모양이야. 딱 날아가는 기러기 모양이야. 어딨어? 내가 이제 저거 정리해도 다음에 현지와 함께하는 경호선사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거 다 보여주려고 그래. 그것이 나로서 할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안도의 형태는 날아가는 기러기 모양과 같다고 해서 비안도 날빛자에 기러기 안자에 섬도자예요. 말 그대로 이름도 예쁘죠. 비안도라 불렀다 하니 따는 그렇더라. 생각해보니 그렇고 경호선사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툭 떠다 보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둥둥둥둥둥 하다가 경호사가 그 구름을 따라서 막 따라가 봤대요. 하도 구름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잡힐 듯이 구름이 있어서 구름을 따라 둥둥둥둥둥둥 따라가 보니까 해안가로 접하더라 그 말이죠. 그 해안가도 있어요. 나도 해안가까지 다 걸어봤어. 그래서 거기에서 뚝 떨어져요 갑자기. 누가 비안도가 지금 초등학교가 있는데 비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비안도를 경호선사 빌려가지고 경호선사 그 기념관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는 있죠. 근데 누가 관리해? 내가 비안도가 살아라고? 내가 비안도가 살아? 아이고 힘든 얘기인데 이거. 어쨌든 누가 그런 말을 또 해요. 비안도가 초등학교가 비어 있으니까 그 국민학교 그걸 해가지고 경호선사 기념관. 말은 그럴싸해. 비안도는 1890년 신설된 전라남도 지도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부 이 1914년에 한 것들이 이게 전부 다 일본 놈들이 한 거라니까. 아주 일본 놈들이 웃겨요. 지문대로 다져서. 행정부 개표 때 오구군에 속했다가 1989년에 다시 군산시로 편입되었더라 이런 말이죠. 고려 말부터 유배되어 온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서 비안도는 유배지예요. 유배지. 어떻게 경호선사가 유배지로 들어가냐. 조선 중엽의 어업을 생업을 하는 집단 전략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이곳은 단봉의 이름이 노비봉이요. 북노비봉, 남노비봉. 살다가 온 어이가 없어요. 내가 살다 경호선사 때문에 별것을 다 가고 노비들이 모여 산다 하여 노비봉이 있었으니 최고의 북쪽에 최고의 더 높아 거기가 북노비봉 또 남쪽에는 170m의 산이 그게 남노비봉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 사이에 낮은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수지가 있고 거기서 누구네 집에서 거기서 먹고 살더라고. 그런데 퀴즈 돌발 퀴즈 우리 경호선사는 북노비봉에 사셨을까요? 남노비봉에 사셨을까요? 딱 그 한가운데 북노비봉 남노비봉 한가운데 저수지가 있더라고. 근데 내가 걸어가서 들어간 것이 저수지예요. 저수지를 끼고 돌아와서 올라가야 경호선사의 그 절골샘이 나와요. 신기하죠. 근데 북노비봉이게요 남노비봉이게요 안 가르쳐줘. 경호선사가 사시던 곳은 북노비봉이었어요. 험해요. 내가 말했잖아요. 옛날에 어떤 그 등산 전문 단체들이 있더라고. 갔는데 그냥 말이 낮은 191일에서 별거 아니라 갔더니 그렇게 험한 게 말도 못할 정도로 험해서 그냥 다 끓기고 진짜로 그 뚫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험지의 경호선사가 계셨더라니까. 북노비봉 중간쯤에. 그러니까 남노비봉 쪽에는 이제 서당목이 있었고 북노비봉 쪽에는 경호선사가 봐놓은 절골샘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별로 좋은 일도 아닌데 지금 내가 해버리게 생겼냐. 동쪽 해안에는 간석지가 발달하였으며 간석지까지 있어요. 서쪽 해안에는 파도의 침식으로 파식되고 그러니까 동쪽 해안 쪽에는 해변이 있고 그쪽에 초등학교가 있고 서쪽 해안은 파도의 침식작용을 해서 그게 많이 막 돌 같은 게 많아서 서쪽에가 서당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접근이 어려웠어요. 지금도 나는 그때 설정쌤이랑 갔을 때 배가 그 앞에까지 돌아줘요. 저희가 서당목이라고만 하고 우리는 발을 밟지는 못했죠. 좋은 날 다시 가서 직접 걸어서 해변가로는 접근이 어려우니까 걸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어요. 아직도 못 가고 있죠. 기온은 대체로 한서에 차가 심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경호선사가 있었던 그 북노비봉 중간의 평지 절골샘에서는 겨울에도 춥지 않고 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샘물이 그 아랫마을까지 그 어민들이 사는 데까지 내려왔다리 경호사가 다 판 거예요. 샘물을. 1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2도, 8월 평균 기온이 27도, 연강수량은 1291mm 정도다. 경호가 이곳 비안도에다가 발을 디디고 보니까 취락이었어. 취락이. 그러니까 경호사가 처음에 거기 내렸을 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요. 이곳은 취락은 찾아볼 수 없었고 동쪽 해안가 비안도 마을을 중심으로 집중 범포하여 주민들이라고 해야 몇 명 안 돼.
대부분 농업과 어업을 겸하나 어업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었더라. 거기 근방이 서당목이에요. 비안도 연근해와 군산 앞바다에서는 멸치와 오징어 등이 겨우 잡히고 김양식과 전복과 해삼 등의 채취가 이들 토박이 어민들의 주요 식량이 되고 있었더라. 그냥 근근히 먹고 살아요. 근근히. 내가 경어선사 이거 안 했다가는 평생 죽는 날까지 비안도는 안 가봤을 거야. 그리고 비안도가 어딘지도 몰랐을 거고 관심도 없고 그랬던 곳을 직접 비안도를 내가 5번 갔지요. 5번 더 갔나. 농산물로는 쌀보리, 고구마 등의 소량생산되어 근근히 굶지 않고 거기 조그마한 밭대기 같은 게 있어요. 저수지 옆에. 굶지 않고 먹을 상대로 생산되어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은 바로 굶어 죽기 일상이었어요. 오늘 또 손님도 있는데 무엇으로 대접을 해야 하나. 벌써 경호는 못해서 손님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경호는 속으로 고민하면서 걸어오다 보니 어느덧 해변가에 도굴에 도착해 있었더라. 동쪽 해안에는 투박한 모래 해변이 있어요. 거기는 선착장이 따로 없어요. 부안이나 군산에서 며칠 만에 한 번씩 배를 타고 들어와도 지금은 이제 콧박지만한 선착장이라고 해놨어. 그 남노비봉 있는 밑에 쪽으로. 타고 들어와도 무트로 겨오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경호는 주로 부안에서 출발하는 고깃배를 타고 어부로 위장하였어요. 경호선사는 이제 고깃배 타고 들어올 때는 어부, 산에 졸아서는 약초꾼 이렇게 두 가지로 위장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경호선사가 중해라는 걸 아는 거는 헤어질 때 꼭 이렇게 합장을 했답니다. 원래 중해 이게 습성이잖아요. 저도 맨날 헤어질 때는 언제도 합장을 하게 되죠. 타고 어부로 위장하거나 약초꾼으로 위장하여 이거 비안도를 드나들면서 비안도 섬 반대쪽에 사람의 흔적이 잘 눈에 띄지 않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해변가 양지바른 곳 평평한 땅으로 이거 이제 서당목이요. 그런 땅으로 반석 위에 털을 닫았어요. 경사가 털을 다 닫고 갖고 놓고 한 곳이 서당목이라 말이에요. 근데 평평하고 넓고 어떻게 혼자 저걸 다 하셨을까. 참으로 딱하구나. 어느 날 경호는 부안에서 고깃배를 탔다. 선착장이라고는 하지만 형편없는 시설이라 배에서 무트로 기어 올라가야 돼. 바위가 많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서로 잡아당겨주고 밀고해서 간신히 배에 탄 사람들은 육지로 올라와서 섬을 밟게 돼요. 혼자는 올라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해서 올라오는데 지금은 가보면 그래도 그 선착장에 랍시고 있어서 지금은 밀어주고 땡겨주고 안 해도 그냥 배가 다서 와요. 경호는 아까부터 눈에 띄는 젊은 청년을 봤어요. 같이 배를 타고 왔죠. 그게 누구예요? 정복동이야. 걔가 정복동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은 일행이 없어 혼자 왔어요. 힘이 없어 보이고 차림새도 추젓한 한눈에 봐도 어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경호선사 본인이 어부가 아니라 금방 알아보지. 이 사람 누구일까? 근데 경호선사는 아무래도 선승의 입장에서 중생들을 바라보니까 항상 불쌍하고 힘없는 그런 중생들을 바로 보게 되죠. 그래서 가서 말을 붙이는 거겠지 뭐. 더구나 이거 비안도 토박이는 절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영 타지인으로 보였어요. 타지인이요. 그런데 그 청년은 마치 경호를 따라오는 것처럼 자꾸 같은 방향으로 따라서 걸어오고 있어요. 경호사가 신경이 쓰일까요? 물어봐. 경호는 자꾸만 신경이 쓰였던 것이다. 배에서 내렸는데 경호사가 먼저 말을 걸어. 근데 경호사도 그때 당시에는 위장을 했기 때문에 승려라기보다는 이제 약초꾼으로 위장을 했겠죠. 바람을 맺지만 삿갓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고 가겠지. 저 어디로 가시는지요? 경호가 물었다. 아, 네. 저 딱히 정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다면 이 섬이 혹시 초행이신가요? 예, 제가 초행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묵을 곳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무작정 그냥 한번 배를 타고 섬에 왔다 이런 얘기요. 청년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정정근 아버지, 정정근의 아버지니까 정복동. 아, 그렇군요. 그럼 무치하지만 저희 집으로 가시죠. 이래가지고 데리고 간 게 어디야? 서당목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서당목이라고 이름을 줘주지 않았고 경호선사가 살다가 거기서 이 정복동이한테 그 땅을 주고 당신이 철골샘으로 들어가면서
거기다 서당을 그럼 여기다 하자. 그래서 서당을 지어서 그 이름을 서당목이라고 해갖고 거기에서 3명의 청년들을 가리켜요. 경화선사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그거를 또 3명을 모아다가 가리키려는 이유가 가리켜야 되니까 까막눈을 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3명의 청년을 데려다가 가리키면서 그 이름을 서당목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경화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청년을 자신이 묵고 있는 숙소로 안내했어요. 그 이름은 경화가 바로 이거 비안도에 들면서 스스로 지은 서당목이라는 곳이었다 이런 얘기죠. 서당목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서당목. 서당이고 가르칠 목자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죠? 목룡장. 어린 용들을 가리킨다 해서 목룡장. 여기는 애들을 가리키는 서당이라 해서 서당목. 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경화가 살펴보니 서당을 지어 영재를 길러낼 만한 길지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경화는 서당목이라는 현판을 직접 써서 걸었어요. 경화는 자신의 서당목으로 안내하여 그 청년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오녀 또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호롱불 밑에 마주 앉아서 그 청년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아주 애띤 애기야. 애기. 아까 낮에 언뜻 보니 비록 차림새는 초라하지만 눈에 번뜩이는 재기가 있어 보이고 단정한 품새가 예의범절도 있어 보이는 청년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화는 청년의 눈치를 살피다가 질문을 했어요. 고향은 어디요? 예, 전라도 군산인디요. 아, 가깝네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오시게 되시오? 아, 무태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섬에 오면 혹시 먹을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부작정 배를 탔습니다요. 스님이 아니지. 탔습니다요. 근데 비안도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밭대기가 없어 먹을 식량조차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로 먹을 것이 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만 그래도 여기 해안 갯벌에는 해산물을 조금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산물을 잡아서 해결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일러주죠. 기왕 이렇게 오셨으니 산입에 거미줄인들 치겠습니까? 자,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잠이나 잡시다.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자 경화는 청년을 불렀어요. 어이 복동이 청년 엄복동이가 아니고 정복동이었어요. 정복동. 이름이 이거 실화요. 이름이 무엇이요? 제 이름은 정복동이라고 하옵니다. 오마이 카트다. 실화요. 이거는 실존 인물. 저번에 전화통화한 그 어르신의 정근 어르신의 아버지. 아, 그렇군요. 저기 청년이 딱 살 거처가 없으면 이곳을 쓰도록 하시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자손이 많이 번창하는 길지다. 그리고 평생 먹을 것이 있는 곳이니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자손을 낳고 잘 살아라 라고 하면서 경화선사가 그 땅을 내줬다고 해요. 네, 아닙니다. 저는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어르신도 갈 곳이 없으실 텐데요. 아니요, 나는 저 산 위에 북봉산으로 가면 북노비봉에 가면 그 중간에 적당히 쉴 자리가 있다고 내가 이미 받은 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청년은 여기서 살아. 자손도 많이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요. 경화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처음 만난 불쌍한 청년에게 자신의 거처를 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내려와서 그 학생들을 가르쳐요. 거기에 아까 이제 그 정복동이하고 김영배하고 또 하나 두고 있어. 나중에 나올라나 이름이 안 나올라나. 그 자손들이 지금 다 살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전부 다. 참으로 대자대비의 실천행위 아니겠는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올지요. 대신 내가 이곳을 서당으로 좀 쓰려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 경화선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 어린 저기들을 까막눈을 가리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섬에 청년 같은 또래가 2명 더 있으니 3명에게 이곳에서 공부 좀 가리킬까 하오만
네 스승님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것은 길지라 명당으로 앞으로 다 나오네. 앞으로 자손을 낳으면 자손이 번성하고 훌륭한 인물이 나올 것이요. 아하. 그래서 태어난 게 그 정청근 어르신이지. 이렇게 하여 경에는 북쪽 산등성이에 있는 도비봉에서 평평한 자리를 찾아 그곳으로 거처를 옮겨 다음 날부터 털을 닦기 시작했어요. 뭘? 암자 하나 지으려고. 그래서 절골샘이에요. 그곳에는 천년적으로 평평하여 산줄기. 그러니까 전봉준 사형 당하고 여기를 7년간 드나들어요. 비안도랑 아니 저기랑 똑같아요. 구금당이랑. 그렇게 드나들다가 어느 날 이 중이 안 오더래요. 딱 끊고. 그게 이제 삼수갑산으로 가셔서 그래요. 끝. 내내 7년간. 만으로 7년, 횟수로 8년. 그곳에는 천연적으로 평평하여 형사가 보아하는 명당이죠. 겨울에도 얼지 않고 눈이 녹아가지고 눈이 거의 쌓이지 않는답니다. 산줄기 험한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은 날씨도 원화해주고 바람도 불지 않은 요새 같은 곳이었으니 더구나 그곳을 써는 마당에서는 경호사가 샘물을 만들었어요. 샘물을 한 개 판 것도 아니에요. 2개. 하나는 마을로 내려보내고 하나는 경호선사가 쓰시는 곳으로 이렇게 2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1년 365일이 많으지가 않으니. 날씨가 아무리 가물어도 이 샘은 마르지를 않아 샘물이 마을 어귀까지 들어가서 온 섬 주민들의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해서 한마디로 이름은 비안도섬의 생명수였던 것이다. 이런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생명수가 내려와 온 마을을 적시니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응? 그리고 산등성이 한 귀퉁이에는 천연 동굴이 있어요. 천연 동굴은 무너졌지만 동굴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비록 크지는 않지만 비바람을 가릴 수 있는 동굴로. 경호는 우선 당장 동굴 입구에 거적을 치고 그곳에서 기거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살던 해변가 양주별한 집을 내주고 동굴로 거적을 두르고 물러앉은 경호였더라. 이때 경호는 얼기설기 뒷집을 지어놓고 비바람을 가리고 있었는데 삶은 데뭐 궁핍하죠. 아주 그냥 먹을 거라고는 단 한 개도 없어서 어이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백봉령인가 그거를 거기가 백봉령이 많이 난답니다. 그거를 씹어 먹으면서 그 허기를 달래 경호사가. 근데 경호사가 자기가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뭐다. 병이 생겼는데 요즘에 꼬르륵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배고파서 나는 소리를 경호사가 유머스럽게 이런 병이 내가 생겼는데 말이야. 빨리 얘가 얼른 꼬르륵 소리가 잦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좀 슬픈 얘기예요. 삶은 매우 궁핍하여 먹을 것이 우선 문제에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그리하여 경호는 정복동에게 집을 내주고 이곳 분지에서 절터를 닦아 절 비스무리하게 얼기설기 흉내만 대놓고 이름도 없는 절을 지으니까 절골샘이야 거기가. 사람들은 이곳을 절골샘이라고 불렀더라. 경호는 달리 세면 날마다 조금씩 이곳에 절을 지어볼까 하여 주도를 쌓고 털을 닦고 제복커를 싸하게 토굴의 모양새가 나왔더라. 원래는 이곳에 샘물이 없어서 경호는 이리저리 헤매던 중에 땅에서 물줄기를 찾아내갖고 샘을 파고 움막을 짓고 살게 된 것이었으니 그리하여 경호는 이 샘물을 먹어보니 샘물이 그냥 만병통치약이야. 그래서 비안도 사람들은 이 샘물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고 그렇게 생명수를 알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갔는데 그 절골샘이라는 그 팻말을 써놓고 있더라고. 약수터라고. 그리고 그 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 하다가 내가 찾아서 직접 먹어야지 하고 갔는데 샘터가 없어. 샘터를 찾았는데 샘물이 흐르지 않아요. 안 흘러요.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얘기를 했죠. 따지듯이 물었죠. 아니 샘물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샘물이 안 흘러던데요. 그러니까 그 두 비안도 사람들이 눈을 깜빡깜빡 하더라고 서로. 그러면서 저게 사실은
얼마 전서부터 샘물이 안 흘러요 라고 얘들하고. 근데 거기에는 샘물이 흐른다고 그 아래에 안내문에 써 있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가봤을 때 샘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다 발랐어요. 원래는 이곳에 샘물이 없어 경화가 이리저리 헤매던 중에 땅에서 물줄기를 찾아내어 샘을 파고 목을 짓고 살게 된 것이니 이리하여 경화는 이 샘물을 먹어보니 이 물은 병을 고치는 약수물이요. 비안도 물은 다 발라도 비안도에 있는 물이 다 말라도 이 샘물만은 안 말랐다고. 마르지 않을 거야. 경화선사가 도수를 부린 거죠. 도수를 부려서 비안도의 샘물이 다 말라도 이 샘물만은 말이지 이렇게 추워. 아니 지금 몇 월인데 추워요. 그래서 이 샘물은 마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예언을 하셨죠. 경화는 몇 날 며칠을 샘줄기를 찾느라 경화는 몇 날 며칠을 샘줄기를 찾느라 이곳저곳을 다 탐색해 파헤쳐 보다가 드디어 물줄기를 찾았어요. 근데 물맛이 아주 기똥차. 물맛이 기가 막히고 게다가 물줄기도 그냥 옹달샘 가득히 넘쳐 흘러서 넘쳐서 가. 1년 내내 마르지 않아. 마을을 따라서 내려가니까 온 주민들도 덩달아 옹달샘물을 퍼가도 마르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어. 이것은 바로 기적이었더라. 경화선사가 만든 기적이죠. 경화의 말대로 비안도 절골샘 샘물은 100여 년이 흘러면 지금도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으니 마을에 경사가 났더라 이런 얘기야. 내가 갔을 때는 안 말랐어. 비안도 사람들은 안 말랐다고 하는데 다시 샘물이 솟아나기를. 다시 샘물이 솟아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 그래서 저 마을 사람들은 저 약조건은 누구야? 라고 몹시 궁금해했다.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 중인가 아닌가. 그것은 경화가 자신을 약조꾼이라고 소개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찌나 요식한지 그냥 그 집에 그냥 서당목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고 그곳에서 3명의 청년들을 가르쳤으니 섬사람들은 경화 앞에서는 그를 뭐라고 불렀더라.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뒤에서는 중이라고. 중이 틀림없어. 왜? 갈 때 이거 하잖아. 그것은 헤어질 때는 항상 합장을 하고 절터를 닦아서 그곳을 정리하는 것을 보니까 절골샘이잖아. 절 만들고 있잖아요. 에이? 그래서 아무래도 중이라고 수긍했던 것이다. 그 뒤로 경화는 이곳 서당목에서 학생들에게 천자문도 가르치고 동몽선습도 가르치고 사자수학도 가르치고 하면서 소위 일거리로 약초를 재배하기도 했어. 그래서 특히 이 비안도에는 뭐가 유명하다. 백봉용이라는 약초가 특히 잘 자라며 무지막지하게 잘 자라서 그냥 도처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배고플 때 그거 쓱쓱 닦아서 그냥 먹었다고 합니다. 백봉용 아시나요? 그래서 이제 경화선사가 한 명을 약초꾼으로 키우려고 해요. 약초꾼 이름 나오냐 안 나오냐. 졸린다 또. 경화는 약초에 등청한 한의사야. 은거하면서 이거 약초로 피부병을 치료하게 됐어. 그러나 약초꾼이라고 하기에는 도합 3명이 한문을 배웠는데 여기서 당신의 아버지는 정근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띠집 이름을 서당목이라고 지어놓고 서당을 열으니까 그곳에서 가끔 주무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 터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더라 이런 얘기죠. 거기에서 다른 정복동이네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섬사람들은 경화를 말하기를 그 중은 자신의 신분을 약초꾼이라고 소개하고 유장하고 있는데 승복을 입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이야. 근데 언제나 당신 아버지에게 정주사님이나 나중에 이제 정복동이를 정주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굉장히 경화선사는 그 어린 청년에게도 굉장히 저기를 한 것 같아요. 정주사를 님이라고 부르면서 공손히 합장하는 걸 보고 중이라는 걸 알았다. 그 당시에는 스님이라고 호칭이 없어갖고 그냥 그들끼리는 그냥 중이라고 불렀어. 그러나 경화에게는 직접 캐묻지는 않았고 그것은 경화랑 말이 없어. 그리고 점잖은지라 말을 섞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비안도를 가가지고
정정근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서당목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 중이 이러다가 아이고 저기 참 내가 중이라고 부르는 걸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저기 우리는 그때 다 중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어르신 괜찮아요. 그냥 중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냥 중이 비어가 아니고 평어였기 때문에 그냥 중이라고 부르더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해서 아유 어제 오해 안 해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어.